안녕하세요. 인스펙팅룸 엄주입니다. 최근에 애플워치 7이 출시를 했죠. 그래서 받아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직 못 받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받으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애플워치 사용자분들은 되게 많으신데 그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설정을 제대로 해줘야지 좀 더 잘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설정하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애플워치 7뿐만 아니라 다른 애플워치도 가능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른 애플워치 사용자분들도 같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방향부터 볼 건데요. 애플워치를 왼쪽 손목에 차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른쪽 손목에 차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개인마다 좀 더 편한 손목에 차실 텐데 이런 걸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일반에서 방향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그러면 손목과 디지털 크라운이 보이는데 여기서 본인이 편한 방향대로 맞춰주면 됩니다. 오른손에 차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크라운 방향에 따라 화면 방향이 바뀌게 되는데요. 만약에 크라운이 손등에 걸리는 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크라운 방향을 바꿔주시면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알림을 볼 건데요. 애플워치가 있으면 알림을 확인하는 게 훨씬 더 편하긴 하죠. 설정에서 알림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리면 탭하여 전체 알림 보기가 있습니다. 이걸 활성화시켜 주세요. 제가 이걸 활성화시키는 이유는 누군가 내 알림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애플워치 5 때부터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항상 화면이 켜져 있는데 메시지 같은 알림이 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정대로 해주면 내가 탭하기 전까지는 전체 세부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주위에서 볼 수가 없는 거죠. 프라이버시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걸 설정해주면 훨씬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탁상시계 모드입니다. 이것도 추천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충전 중일 때 시간을 계속해서 표시해주는 기능이에요. 일반에서 아래로 내리면 탁상시계 모드가 있는데요. 여기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이걸 켜주면 내가 충전하는 동안은 탁상시계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은근히 이 기능을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애플워치로 스크린샷도 가능한데요. 일반에서 스크린샷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토글이 보이는데 이걸 활성화시켜주면 됩니다. 스크린샷을 하는 방법은 디지털 크라운과 측면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되고요. 스크린샷이 된 이미지는 내 아이폰 사진 앱에 저장이 됩니다. 물론 아이폰보다는 사용할 일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있으면 나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폰처럼 애플워치도 저장 공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일반에서 저장 공간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스토리지가 나오는데 애플워치 7은 기본적으로 32GB를 제공합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지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얼마나 남은지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 iOS 15에서는 집중 모드가 들어갔죠.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애플워치까지 적용을 시켜주면 좀 더 좋은데요. 설정에서 집중 모드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아래로 내리면 토글이 하나 보일 거예요. 나의 아이폰 미러링이라는 토글인데 이걸 활성화시켜줍니다. 그러면 아이폰에서 집중 모드를 켜면 애플워치까지 자동으로 켜지게 되는 거고요. 애플워치까지 집중 모드를 설정하고 싶지 않다면 이걸 꺼주시면 됩니다. 요새 제주도 정말 많이 가시죠? 제주도를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탈 때 꼭 하는 게 있죠. 바로 비행기 모드인데요. 애플워치와 아이폰 각각 비행기 모드를 설정을 해도 되지만 한 번에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이폰에서 워치 앱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서 일반 그리고 에어플레인 모드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세 가지 항목이 보이는데요. 아이폰 미러링 이걸 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애플워치에서 비행기 모드를 활성화시키면 자동으로 아이폰까지 같이 비행기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굳이 비행기 모드 하나 때문에 폰을 꺼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애플워치를 잘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애플워치로도 QR 체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워치페이스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롭게 나온 워치페이스 가운데에 이렇게 추가를 해놓았어요. 설정하는 방법도 간단한데요. 일단 네이버 앱에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 워치 앱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나의 페이스로 들어가서 컴플리케이션 부분으로 가주세요. 저는 하위 문자판 하단 부분을 이렇게 QR 체크인으로 바꿔줬고요. 이렇게 하면 굳이 아이폰을 꺼내지 않고도 간단하게 QR 코드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이 카톡으로 흔드는 것보다 좀 더 편하더라고요. 이 QR 코드는 다른 워치페이스의 컴플리케이션 부분을 조정해주면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쯤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화면의 밝기나 글자 크기가 나와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본인에 맞게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및 밝기로 가주시고요. 여기서 밝기를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텍스트 크기도 이렇게 키울 수도 있고 또 작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볼트체는 활성화시켜주면 글씨가 좀 더 굵어지게 되고요. 이런 건 개인의 취향에 따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웨이즈온 디스플레이로 가면 이걸 끄고 켤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걸 끄면 배터리를 좀 더 오래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걸 끈다고 해서 배터리 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나는 건 아니라서 저는 그냥 켜두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우기 시간도 보면 15초와 70초 이렇게 있는데요. 30초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 아쉽게도 그런 건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배터리를 생각해서 15초로 해놨고요. 오래 켜져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70초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시계 화면에서 크라운을 누르면 이렇게 격자 무늬로 앱들이 전부 보이게 되는데요. 이 격자 무늬 뿐만 아니라 목록으로도 보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화면을 몇 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보기 옵션이 나오는데 여기서 목록 보기를 선택하면 이제 앱들이 목록으로 쫙 보이게 돼요. 제가 둘 다 사용을 해봤는데 저는 확실히 격자 무늬가 좀 더 편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목록은 좀 앱들이 많아지게 되면 되게 찾기가 좀 힘듭니다. 계속 내려야 돼요. 그래서 격자 무늬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게 기본으로 설정된 이유가 있어요. 애플워치의 측면 버튼을 한번 누르면 최근에 사용한 앱들이 나오는데요. 이걸 독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설정을 통해 바꿔줄 수가 있는데 설정에서 도구로 가면 최근 사용과 즐겨찾기가 있습니다. 즐겨찾기를 설정하신다면 즐겨찾기 앱도 설정을 통해서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아이폰에서 워치 앱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독이 보이는데 똑같이 두 가지 옵션이 나오죠. 여기서 즐겨찾기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편집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추가하고 싶은 앱들을 추가하고 빼고 뭐 이렇게 해주면 간단하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가 왔을 때 갑자기 애플워치가 막 울려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손바닥으로 화면을 딱 가리면 애플워치와 아이폰의 벨소리까지 모두 꺼지게 됩니다. 앞으로는 당황하지 마시고 손바닥으로 화면을 가려보세요. 제가 요즘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차임이란 기능입니다. 설정에서 손쉬운 사용으로 가주시고요. 여기서 차임으로 들어가 주세요. 이걸 활성화시켜주면 소리와 햅틱으로 매시간 또는 30분마다 알려주게 됩니다. 뭐 15분마다도 있고요. 매시간을 선택하면 1시면 1시, 2시면 2시 이렇게 1시간이 지날 때마다 알려주게 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가 지났는지 짐작도 가능하고 꽤 괜찮은 기능이에요. 애플워치도 비밀번호로 잠금을 해제할 수가 있죠. 잠금을 걸어놓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쉽게 여러가지를 볼 수가 있어서 비번 설정을 해놓으면 되게 좋은데요. 하지만 계속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줄 건데요. 아이폰의 워치 앱에서 암호로 들어가면 아이폰으로 잠금 해제가 있는데 이걸 활성화 시켜주세요. 그러면 애플워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아이폰의 잠금을 해제하면 애플워치도 자동으로 잠금 해제가 됩니다. 굳이 애플워치 비밀번호를 누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기능인데요. 애플워치 사용자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잠금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기능이랑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잠금 해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인데 아이폰 설정에서 페이스 아이디 및 암호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애플워치로 잠금 해제라는 항목이 보일 거예요. 이걸 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스크를 끼고 아이폰의 잠금을 더 편하게 풀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애플워치가 암호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애플워치부터 암호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 해주세요. 애플워치의 배터리가 하루 이상 가지는 않는데요. 이번에 충전 속도가 좀 올라가긴 했지만 사용시간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애플워치도 배터리를 체크해줘야 되는데요. 설정에서 배터리로 들어가면 배터리 성능 상태가 있습니다.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신품은 배터리 성능 상태가 100%가 나와야 되고요. 100%가 안 나온다면 다른 제품으로 무조건 교체를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전원 절약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건 나머지 기능은 다 끄고 시계 기능만 유지해서 배터리를 오래 가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건 제어센터에서 배터리 퍼센트를 클릭하면 설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시간만 딱 보이게 됩니다. 일주일 정도까지는 배터리가 간다고 하니까 정말 배터리가 급박할 때 사용을 해보세요. 이것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기능인데 시간을 읽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화면에 몇 초간 올리게 되면 시간을 알려주게 됩니다. 오후 10시 18분. 아주 간단하죠? 오후 10시 19분. 애플워치에는 수면 추적 기능도 있는데요. 내 수면의 질을 측정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면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평소에 잠드는 시간과 깨는 시간을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취침 준비 시간이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취침 30분 전에 알려주게 됩니다. 배터리가 부족한 경우에는 충전을 또 하라고 알려주고요. 저는 팔에 시계를 차고 자는 게 영 불편해서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데 내 수면의 질을 측정하고 싶다면 이렇게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꽤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이렇게 애플워치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설정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컨텐츠를 준비하다가 알게 된 기능들이 몇 개가 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정말 기능들이 많죠. 이것보다 더 있긴 한데 이건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비싼 애플워치 사고 이 정도는 좀 활용을 해야지 돈값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인스펙티눔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